나는 행복을 원하지 않았다. 한 번도 행복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 적이 없다. 다만 나는 늘 이전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자 했을 뿐이다. 이 책은 변화에 대한 책이다. 행복보다는 평생 성장하고 싶었고, 그리하여 작은 변화부터 큰 변화까지 변화를 꿈꾸었다고 말하는 분. 오늘 마이금이 북토크 말의 힘을 지은 윤석금 회장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책도 진짜 부지런히 내셨더라고요. 2년 전에 내셨는데 또 내셨어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네 번째 부지런... 책을 그렇죠.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2009년이 긍정이 걸작을 만든다. 예, 그렇습니다. 2018년 사람의 힘. 예. 그리고 2022년 나를 돌파하는 힘. 예. 말의 힘까지 힘 시리즈인가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네. 이제 이렇게 내다 보니까 어떤 게 좋을 건가. 그래서 어떻게 뒤에는 힘을 세 번이나 썼어요. 네. 근데 뭔가 연작처럼 느껴지면서 이렇게 연결성이 있고, 원래는 이제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익숙하시죠? 네. 오늘 저는 작가님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작가님 맞으시죠? 예. 책을 4권이나 예. 내놓으셨으니까. 말의 힘. 저는 이제 말에 관한 책일 줄 알고 이제 살펴봤더니 사실은 우리 작가님의 인생 이야기와 성공, 그리고 약간의 실패, 지금의 예. 마음, 이런 게 담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정말 공감 갔던 것은 책에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는 것도 사실 내가 내 머릿속에서 나한테 하는 말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조차 중요하다. 이제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드린다면 1971년에 예. 부산에 있는 브리테니커, 예. 정말 전 세계의 지식인들이 다 본다는 책 아니었습니까? 그 백과사전 시리즈를 예. 판매하는 거기에 영업사원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선택은 어떻게 하셨을까도 저는 궁금했습니다. 부산이 고향도 아니셨고. 예. 내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브리타니카를 들어가게 됐는데 날 받아줄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브리타니카 세일스맨은 괜찮은 사람들만 많이 했거든요. 일반 다른 걸 파는 사람도 그때는 판매직이 최하위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네요. 다르죠. 그때는 브리타니카를 판다는 건 우선 자부심들이 대단했어요. 브리타니카는. 그래서 정장도 따가고 가방도 탁 들고 이런데 내가 저 사람들처럼 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저기였어요. 그래서 하여튼 가보긴 하자. 그러고서 가봤는데 역시 난 안 되겠어. 포기했다가 다시 이제 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할 줄은 나도 몰랐어요. 사실은 첫 달에 네. 내가부터 잘했는데 네. 이렇게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판매 방법보다 좀 다르게 한 것들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정말 그 영업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요새 1인 자영업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용기가 날 것 같더라고요. 난 원래가 부자 경멸했고 또 잘 사는 사람들 저거 아버지나 어머니 덕 때문이라고 아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리고 내가 한채 못 살았으니까 서울 와서 그걸 보고서 오히려 안 좋게 생각을 했는데 브리타니카 들어가서 내가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객을 찾아가는데 안 살 거다 안 할 거다 하면은 가기가 싫거든요. 그렇죠. 전화하기도 싫고 네. 안 살 사람인데 이금희 아나운서가 뭐 안 살 사람인데 왜 전화하기가 좀 해도 힘이 없고 어차피 거절당할 건데. 근데 내가 할 거다. 내가 가면은 이금희 아나운서는 영어도 잘하고 또 영어를 못하면 어떠냐. 네. 그리고 잘할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가기부터 신이 나잖아요. 그렇죠. 전화할 때도 그렇고. 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행복이라는 게 돈이나 건강이나 모든 게 포함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그 어떤 때도 누가 돈이 많거나 더 건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도 지금 나이가 먹었지만 나는 나보다 젊은 사람하고 비교 안 해요. 나보다 더 많은 사람하고 지금도 비교해요. 그리고 나이가 무슨 관계 있습니까? 내 얼굴 보는 건강이 내 나이죠. 그렇죠. 내가 왜 40, 50 먹은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그래서 그렇죠. 난 늘 그래요. 비교는 나만 못한 사람하고 그리고 목표나 꿈은 훨씬 뛰어난 사람하고 해서 난 목표 꿈을 이루겠다 이런 거죠.
지금 비교해서 나보다 잘된 사람,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비교해서 만날 내가 우울한 거죠. 그 행복이라는 걸 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세월만 보내면은 나 60, 70이 돼서 다시 태어났으면 하는데 다시 안 태어나고 그리고 지금이 제일 행복한 날이죠. 그러니까 행복을 자기가 만드는 건데 적게 가지면 어때요? 그래야 내가 이래도 젊지 아직 젊진 않은 이런 마음이 그렇습니다. 들 수 있다는 말씀. 지금 이제 말씀 중에 정말 꿈이 없었다. 그 책에도 보면 아무도 나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본 적이 없다. 그도 그럴 법한 것이 9남매 중에 몇째십니까? 제가 두 번째인데 남자는 맞이에요. 네, 9남매 중에 둘째고 장남이고 게다가 4대째 농사를 지었고 그러니 어렸을 때 꿈은 배불리 밥 먹는 거. 야, 그런 환경에서 정말 상전벽해가 몇 번 일어난 걸까요? 꿈이 할 수 없는 게요. 내가 어렸을 때 우선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라디오도 없고 TV도 없어요. 그리고 보이는 사람은 제일 높다는 게 면장님하고 또 선생님, 괜찮은 건 선생님뿐이었어요. 그러고는 아무도 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데서 무슨 꿈 얘기야. 그리고 집에 동화책 한 권이 없었고 나는 참고서 한 권 본 적이 없습니다. 집에 가서도 책을 본 적이 없어요. 왜 책을 본 적이 없느냐? 이 등잔인데 기름인데 이게 아깝다고 빨리 자라는 거예요. 초조년부터. 언론에서 어렸을 때 꿈이 뭐였습니까? 출판사 나신 건 동화를 많이 읽었습니까? 이러는데 난 동화책도 한 권도 없는데 어떻게 많이 읽어요. 그리고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동화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렸을 때 음악이라는 거 풍금이지 학교에서 그것도 집에서 라디오 한번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판매에 도전한 게 정말 놀라운 결심이었던 거죠. 그 청년 윤석금에게는 어떻게 그런 일에 도전을 했고 근데 제일 중요했던 건 사실 처음 그 책을 사주신 그 사장님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죠? 네. 지금도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중요한데 처음 만난 사장님이 내가 책을 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사장님과의 관계. 관계를 나는 그 우선 이름부터 사장님이 서씨인데 서 사장님이라고 안 했어요. 그 브리타니카 책을 사면은 뒤에 자녀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영철이면은 영철이 아버님. 그 사람이 언어를 쓸 때도 영철이 아버님하고 서 사장님하고는 다르죠. 거리감이 있죠. 서 사장님하면 이런 거리라면 영철이 아버님은 이렇게 가까운 거리, 친척들이나 영철이 아버님 이렇게 불렀고 내가 상을 받으면 그 브리타니카에서 내가 잘했다고 상을 받으면 그럼 들고 갔어요. 사장님 덕에 내가 이 상을 받았습니다. 내가 성장하는데 사장님 덕에. 그럼 그분은 나한테 뭘 하냐면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뭘 도와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봐. 소개를 해준 거죠. 그분이 소개해서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가끔 세일스맨들 우리나라 최고 세일스 뭐 프로다 무슨 왕이다 이런 사람들은 상상 못하는 판매를 합니다. 자동차 같은 거 또는 무슨 책도 그렇지만 화장품 무슨 뭐 건강식품 상상 못할 만큼 팔거든요. 그 사람도 고객 관리를 잘한 거죠. 고객 관리해서 고객이 세일스맨화 돼준 거예요. 소개도 해주고.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선물을 어떻게 주느냐, 전화를 어떻게 하냐. 전화도 가끔 보면 연말 보면은 연말에 가끔 이제 인사장 오잖아요. 오죠. 새해 복 많이 받아서 카드 하나씩 보내는데 그건 난 이름은 보긴 보지만 안 보낸 것보다 낫지만 그거 그냥 보고 그냥 저기 넣습니다. 책상 서랍에. 너무 여러 장 그런데 여러 장이보다 글을 거기다 쓰는 거야. 당신하고 만났을 때가 내가 눈이 펑펑 오던 날이야. 그날 너무 눈이 와서 지금도 내 머릿속에 그 기억이 떠나지 않아. 하고 이렇게 한마디 써주면 그거는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되고 감상적이 되고 또 마음이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는 그 많은 사람을 알아도 가까운 거예요. 오늘 이금희 아나운서님 내가 봤지만은 가까워질 수 있는지 멀어질 수 있는지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관계나 여기에서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가 세일스맨일수록 특히 세일스맨에서 자기 고객이 해야지. 자기가 개척을 무지하지 않은 그래서 내 고객은 거의 추천을 거의 해줬어요. 그게 비결이란 비결이죠. 큰 비결.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 거는 차별화가 안 되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다르게 한 일들이 내 그 사업하면서도 그렇고 그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이걸 누가 백과사전을 이걸 누가 살까? 네. 영어도 모르고. 영어로 된 거였어요, 여러분. 다 영어로요. 1970년대에. 영어도 모르지. 네. 애들도 영어 모르지. 네. 그럼 이걸 사서 여기다 갖다 값은 또 놓겠어요? 엄청 비싸고. 그래서 나는 문화로 팔았죠. 예. 그러니까 그 집에 이제 그때 당시는 새로 집을 짓고 집을 지면 뭘 하냐면 대리석으로 쫙 갑니다. 그리고 자개농 쫙 하고 네. 엄마는 민국 코드에다가 다 이걸 네. 이게 아주 세력입니다. 네. 이게 그럼 애들이 뭘 본보겠어요. 자라면서 난 그런 얘기를 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뭘 보겠습니까? 그런데 집에 이제 서재가 딱 있고 거기에 중간에 세계적 지식의 복은 브리타니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가 커면서도 영어를 배워야 돼.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세계 지도자들은 이 브리타니카를 본 사람들이야. 아버지도 기왕 내가 몰라도 이걸 집에 하나 갖다 놓는 건 다른 것보다 중요하지 않냐. 우리 애를 아이들 위해서. 자녀 교육을 네.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피치를 안 돌렸지. 이 백과사전 팔리겠어요. 너무 우선 비싸더라고요. 본인이 모르고 애들이 모르면 네. 다음에 다음. 우리 거절 이유 중에 다음에. 정말 그거 재미없으니까. 다음에. 그거 무슨 비싸게 그때는 엄청나게 비싼 금액이었어요. 네. 그때 당시로는 양복 10벌 값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돈으로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어째 양복 10벌 값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객도 모르는 고객의 욕구를 내가 알아차리고 그 고객의 욕구로 접근하는 게 판매에서는 정말 필요하다. 이제 말을 할 때도 네. 상대가 필요로 한 말이 뭔가. 내가 이금희 아나운서가 바둑을 모르는데 오늘 그 바둑이 아다리가 어떻고 대마가 어떻고 이거 얘기하면 모르죠. 그래서 내가 말이야 5판 이겼어 이러면은 이게 무슨 흥미가 가겠어요. 네. 그런데 이금희 아나운서가 필요한 말 무슨 뭐 어떤 게 필요하든지 필요한 말을 내가 딱 골라서 뭐 결혼 얘기라든지 네. 무슨 어떤 필요한 얘기를 딱 골라서 하면 별로 안 필요합니다, 지금. 얘기하면은 네네.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관심이 없는 얘기를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자기 자랑을 자꾸 하면서 높은 사람 이름 대가면서 하면은 그거 참 답답해. 들어는 주지만 야. 들어주는 눈빛이나 들어주는 태도를 보면 이 말을 돌려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알아야죠. 네.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네. 그 말로써 심지어 브리테니카 전체 영업사원 중에 세계 1위를 하셨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본어도 잘 못하시면서 일본에서 100억 원 투자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예. 말이 됩니까? 그게 우와. 사실은 첫 달을 했는데 네. 국내에 한 450명에서 500명 될 거예요. 거기서 내가 1등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27세트인가 팔았는데 1년에 한 세트, 두 세트 판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에이. 그러니까 내가 첫 달에 1등을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내셔널맨이 됐어요. 네. 그해 1년 동안에 이제 저기 하면 벤튼상을 받는데 내가 벤튼상을 받고 54개국이 전 세계 그러니까 그때는 삼성전자, LG는 외국서도 모르지만 브리타니카 하면 다 압니다. 알죠, 그때. 전 세계. 그런데 그런 때에 내가 1등을 받은 거예요. 야. 승승장구를 했죠. 상무로까지 승진하는데 네, 불과 8년. 몇 년 안 걸렸으니까. 그 일본에 가서 내가 투자를 받아서 내 사업을 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일본도 처음 가는데 다행히 같이 간 사람 중에 일본말을 네,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통역을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도 첫 말 때문에 사실은 투자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냐면 말을 이제 그쪽에서 전화를 하니까 왜 회장님을 만나려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통역한 사람 보고 전화로는 다 할 수 없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전무를 만나면 안 되니 전무 안 된다. 회장님을 꼭 만나요. 오너해야 되고 회장님이 해야 된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마도 귀사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 아주 귀중한 걸 내가 가지고 왔다. 네. 그러니까 좀 궁금하잖아요. 그쵸. 말이라는 게 책도 이 뒤가 궁금해야 계속 봐요. 네. 그리고 말도 이 사람 말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할 땐 뒤가 궁금해야 되거든.
다 까버리면 뒤가 궁금한 게 그렇죠. 없거든. 그래서 이제 뒤가 궁금하잖아요. 뭘 우리 회사에 도움되고 그러면 이제 회장한테 그렇게 보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가서 네. 내가 이제 그러니까 첫 전화 그렇고 그리고 날 2시간 좀 넘게 얘기를 했는데 처음 만나고 일본 사람은 그렇게 30분도 많아요. 근데 2시간 했다는 건 관심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눈빛을 보면 알거든. 아, 이게, 그리고 눈빛이나 이렇게 표정을 보면 그렇지 않으면 2시간 안 쳐. 그렇죠. 빨리 끝내고 말지. 그리고 또 내가 어디서 느꼈느냐면 저녁을 먹자고 그래요. 네. 일본 사람 처음 만난 사람은 저녁 안 먹습니다. 그러더니 2차 술집 가자는 거예요. 술집도 갔어요. 또 3차 가자고 그래요. 얼마나 마음에 들면 처음 만난 사람을 3차까지. 근데 3차 내가 거절했어요. 일이 안 될 것 같아. 이게 의도. 너무 술을 마시면 내가 3찬 거절했거든. 그러니까 마음에 들면 남자끼리도 이게 따라가지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7억 8천만 원인데 네. 지금 화폐로 따지면 뭐 100억은 뭐 훨씬 넘죠. 몇백억이라고 봐도 그러죠. 이제 화폐로 따지면 한 70억인데 100억보다 훨씬 가치로 따지면 몇 배라고 봐야죠. 그렇게 해서 투자를 받아서 내가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한국의 대외 그 신용도도 그렇죠. 높고 뭐 K컬처가 전 네.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관심의 대상이기 네. 때문에 한국 자체에 대한 이미지가 좋으니까요. 근데 그때는 정말 와, 요즘 말로 맨 땅에 헤딩하셨네요. 그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네. 말이라는 건 어떤 말이 먹히냐면 내가 진실로 믿을 때 예를 든다면 어떤 물건이 이 도자기가 야 이렇게 좋은 도자기가 있어 이렇게 할 때 상대한테 전달할 때 이 도자기 한번 사봐요. 이거 정말로 이 손만 대도 감촉이 달라. 이렇게 자기가 느낄 때 상대한테 전달할 때 전파가 빨리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상대를 어떤 제품을 이 제품을 정말 믿는다면은 내가 상대를 설득시키는데 만약에 이금희 아나운서가 안 해도 네. 내가 설득이 부족했어. 다음엔 내 만나면 꼭 팔 거야. 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내가 나 설득이 안 됐을 때 그래서 세일스를 할 때도 어떤 제품을 자기가 못 믿는 제품을 다른 사람이 팔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자기가 믿는 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세일스맨이 자기부터 바꾸는 일. 네. 자기부터 시작. 그리고 세일스가 아니라도 아 나는 그렇게 내가 무능하지 않아. 학교 때 공부를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네. 또 어떤 일에 운동을 못하면 어때요? 말을 못하면 어때요?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자기는 아 내가 잘할 수 있어. 머리 나쁜 사람, 출세한 사람 많아요. 머리 나쁜 용기가 또 있거든. 이게 머리 좋은 사람이 나쁜 게 더 많아. 그러니까 머리가 좀 나쁘면 어때? 다 머리 좋은 거 아니거든. 또 누구는 말을 잘하지만 누구는 행동을 잘하고 누구는 IT를 요즘 잘하고 누구는 게임을 잘하고 네. 그런데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말이라는 게 이 어떤 보면은 그냥 말을 잘하는 청산유수가 아니라 이 마음에 있는 걸 쏟을 때 상대가 공감을 하지 네. 마음에 없는 그래서 거짓말은 상대가 안 믿어요. 네. 대번하라 저 사람이 어째 좀 거짓말 같다 이러면 대번해. 오늘 내가 나와서 거짓말 살살 넣어가지고 내 자랑하면은 아 이거 개육질나 더 듣기 싫어 이러죠. 근데 내 진심으로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하면 내 마음에서 그냥 상대가 읽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 없는 제품은 팔아서는 안 된다. 네. 자기가 자신 없는 거는 그 일을 해서 그러니까 그 일보다 다른 일을 해야죠. 네. 그래서 책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세일즈맨이 제일 먼저 설득해야 할 건 자기 자신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놀랍게 만드신 게 바로 1984년 어린이 마을 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3년 동안 예. 300여 명의 인원을 동원했고 약 30억 원 지금 돈으로 예. 그때 돈으로 8억 원을 들여서 예. 어린이 전집을 만드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없었던 그림체도 우리 아이. 예. 정말 코가 높은 게 아니라 코가 아주 귀여운 우리 아이. 예. 얼굴도 정말 서양 아이의 머리만 검게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 그리고 사진 하나도 다 우리 거. 그러니까 지금같이 저작권에 관한 개념이 없을 때였는데도 예. 다 모든 걸 하면서 최고급으로 만든다. 그렇습니다.
나는 어린이 책을 만들겠다는데 나는 책을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브리타니카는 세일스맨을 했고 매니저를 했지 그렇죠. 편집을 한 사람이 아니까. 그러니까 무슨 책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뭘 했냐면 전 세계 1년에 10번씩 다니면서 책을 봤어요. 어린이 책이니까 맨 그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기도 쉽죠. 글은 조금이고. 선진국은 안 간 데가 없습니다. 1년에 10번이고 한 번 가면 제일 적게 간 3, 4일이고 일본 같은데. 그래서 보통 일주일씩 있었어요. 일주일씩 가서 책만 일주일 책 보려면 얼마나 힘든지 다리 부러져요. 그렇게 일주일간 책을 봤는데 그렇게 한 3년 보니까 어떠냐면 내 눈이 달라져요. 내 같은 다른 얘기로 하면 내 수준이 달라져요. 어린이 책을 보는 수준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책하고 비교하니까 우리나라 책은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어린이 책이. 네. 그러니까 그때 80년도니까 80년도로 돌아가면은 우리나라 책은 외국 저작권을 도입한 것도 주권이와 거의가 카피하거나 이런 게 많아. 특히 전집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 보고 나만큼 본 사람 없을 거다.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건 사실은. 왜냐면 내가 그렇게 많이 봤다는 얘기예요. 많이 보고 나서 모든 책의 결정은 그래도 오나가잖아요. 회장이 하잖아. 회장이 할 때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어떤 거는 회장이 그 보는 눈이 낮으면은 형편없는 거 고르는 거죠. 나는 그래서 어린이 마을을 만들 때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일단 내가 어떤 데냐면 우리나라 얼굴부터 바꾸자. 얼굴을 15일간을 전문가들이 16명이서 그렸습니다. 우리 얼굴을. 우리 얼굴이 옛날에는 어떻느냐면 백화점에 가면 한국 사람은 분명한데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복은 입었는데 목이 길고 코가 떼똑하고 그리고 머리가 저기하고 해서 백화점에도 그게 한국 사람이 기준이에요. 사실 서양 것, 미국 것 뭐 이런 거를 너무 좋아했어요. 책도 그런 거예요. 다 바꿔라. 우리 얼굴을 그리는데 이 표정이 살아있다든가 동글동글하다든가 좀 못생기면 어떠냐. 못생겨서 오히려 저기 하면 정감 있고 훨씬 좋다. 그래서 어린이 마을 책 보면은 서양에 닮은 애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80년대에 우리가 만든 책에. 그래서 그 책이 얼마나 엄청나게 나가가지고 600만 권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데 책이 600만 권 나갔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장하는데 그렇게 내가 어린이 책을 다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웅진이 10년 만에 출판계에서 1위를 했어요. 그건 출판은 다른 업종과 달리 1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또 있던 출판사들이 그러면 출판 몇만 개 회사인데 거기서 하루아침에 1위 이건 상상한 거죠. 근데 그럴 때 제가 궁금했던 건 이게 안 될지도 몰라.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이렇게 정말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어린이 전집을 만들었는데 안 팔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불안감이 있죠. 불안감이 있는데 그때 내가 돈을 좀 벌고 있었어요. 첫 작품 창작물은 어린이 마을이지만 고전에 해임 고기학습을 냈어요. 그건 이제 전두환 정권 때 과외가 금지가 딱 되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제 혼자 최초에 테이프를 만들어서 과외식으로 해서 애들 가르치는 걸 했어요. 여러분 지금 같은 인강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을 봐서 창의력이에요. 똑같이 라디오를 들었는데 모든 출판사가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일반인이 들었는데 나는 그걸 차에서 그때 내 포니 타고 운전을 하면서 우리 집까지 가면서 1시간 걸리는데 이걸 애들 어떡하나. 돈 있어도 애 공부를 어떻게 하나. 과외 금지하면 어떡하나. 이것을 대리할 거 없나 해서 테이프로 해가지고 해임 고기학습을 만들어. 이게 성공을 하니까 돈은 좀 벌었어요. 그럼 내가 책 같은 창의적 책을 만들어야지. 이거는 어떤 면에서 테이프고 과외하는 학습물이니까 창의적인 걸 만드는데 제대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돈을 안 아끼고 그 많은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전부 다 찍었죠. 그러니까 외국 거, 예를 들면 개구리도 또 무슨 까치도 까마귀도 새도 외국 거하고 달라요. 똑같은 사슴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 걸 다 사진을 찍었죠. 그래서 우리 것을 자랑스럽게. 그래서 그때 그런 책을 만들었대. 그리고 이제 판매인이 피치하러 갈 때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칼라에 대한 설명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칼라도 책을
딱 만들 때 그때 당시 상상 못하는 스노우 화이트지를 맞춰서 했어요. 이 종이가요. 네, 이 종이가 네. 이 종이 정말 이 질감이 다르죠. 예, 네. 이 종이를 어떤 종이에다 인쇄를 네. 했느냐에 따라서 네. 이게 다릅니다. 네. 컬러가. 그 서양에 가 보니까 책이 너무 좋은 종이를 썼어요. 어린이 책을. 그 우리나라는 책에다 어린이 책은 좋은 걸 안 썼어. 그 옛날에. 애들 걸 무슨 그렇게 비싸게 받고 하느냐고. 그 이게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애들일수록 컬러가 중요해요. 그렇죠. 이 컬러가 요 색깔 하나가 아이들이 자라면서 네. 이 컬러를 보면서 아이가 변화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도 제품이 좋으면 잘 팔립니다. 네. 어떤 회사든 제품이 안 좋아서 안 팔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더 해야지. 그냥 맹목적으로 퇴직하고 그냥 돈 조금 가지고 가게 하나 차려가지고 그냥 많이 망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실력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예를 들면 IMF 때 정말 팔리지 않아서 창고 그 물류비만 올리고 있었던 정수기를 렌탈하는 네. 이거를 그래서 그 렌탈하면서 그걸 관리해주는 또 코디제를 만들고 네. 그 남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걸 또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성공하시고요. 그게 IMF기 때문에 했어요. 그러니까 네. 위기는 기회로. 우리 요즘 뭐 계엄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데 우리나라는 위기를 극복한 국민들이에요. 어려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다 극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기회라는 게 사장을 보내도 안 가요, 코웨이에. 왜 안 가느냐면은 이 보증 쓰는 것 때문에 안 가. 월급만 많이 주면 좋겠는데 은행에서 만날 보증 쓰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 사장을 몇 번 보냈더니 안 가서 할 수 없이 내가 사장으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창고는 싸고 공장은 생산은 계속하고 직원들은 얼굴색이 누렇게 떴어요. 왜 떴냐면 월급이 나올런지 내가 잘릴런지 이런 데만 불안하지 이 회사가 어떻게 잘 될지 모르. IMF니까. IMF 때 그래가지고 IMF라는 게 얼마나 지독한 재벌이 반이 날라갔습니다. 못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네. 우리처럼 중견기업은 완전히 싹쓸이했어요. 살아난 데가 우리 하나 살았습니다. IMF 그렇게 지독한 거거든. 그런데 한 50% 어떤 때 나중에 좀 나니까 30%가 떨어지는 거예요. 기업은 10%만 떨어져도 비상입니다. 이건 위험수위죠. 근데 이렇게 많이 떨어지니까 회사가 유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돈 달라고 그러죠. 빚 갚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고민이 됐는데 내가 창고이도 가보고 이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그래서 내가 브리타니카 있었고 일본의 다스킨이라는 회장을 내가 자주 만났어요. 그게 없었다면 이 아이디어 안 나왔을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창고에 있는 정수기를 고객집에 주고 한 달에 얼마씩 받자. 그래서 렌탈을 하자. 그러니까요. 그래서 렌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만들으니까 고객이 우선 부담이 없잖아요. 네, 한 달에 110만 몇만 원 원, 주고 네. 사야 될 걸 네. 한 달에 2만 7천 원 내니까 우선 좀 부담감이 네. 10배 팔렸어요. 10배 팔린다는 건 이게 몇 프로입니까? 1000%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은행에서 돈 안 주던데도 이제 돈 다 주는 거예요. 아무 걱정 잘 팔리니까. 그렇게 해서 했더니 상장을 했더니 주가가 얼마 되냐면 200배 올랐어요. 그때 1억 넘으면 200억이에요. 와. 그 아이디어 하나가 어. 그렇게 세상을 뒤집은 거죠. 뒤집은 거. 그래서 지금도 기회는 위기 때 기회가 꼭 있습니다. 위기 때가 지금 이제 경제적 경기가 네, 어렵고 어려워요. 또 정치도 어렵고 네. 이렇잖아요. 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어려울 때마다 지혜로 해나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수준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네. 어떤 면을 봐서 모든 사람이 수준이 올라가서 맞습니다. 이건 난 지혜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IMF 때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일약 또 30대 그룹 됐지 않습니까? 그러게 맞습니다. 그렇게 예. 성공도 했죠.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긍정적인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려울 때 할 수 있다 네. 이런 거. 그리고 긍정의 힘이 필요한 건 잘 될 때가 아니라 정말 안 될 때다. 예, 왜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계속 긍정의 마인드를 스스로 불어 넣어줘야 긍정적이 된다. 되면 창의력도 생겨요. 네. 그래서 이런 렌탈 같은 게 창의력이고. 근데 창의력이 어디서 나오냐? 긍정적 생각할 때 내가 잘할 수 있어. 내가 바꿀 수 있어. 내가 하면 돼. 또 어려운 일이.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해서 성공하면 그게 세상이지. 그러니까요. 너무 쉬운 일만 있고 돈만 많이 주고 안 되는 거 없어 보셔. 그건 세상이 재미가 없어. 네. 이거 하다 보면 안 되는 일이 있고 또 좀 아프기도 하고 좀 아프고 나면 얼마나 건강 좋아요 기분이. 그러니까
안 될 때, 잘할 때, 그러니까 세상에 기업도 할 때마다 어떻게 다 잘 돼. 네. 안 될 때 있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안 될 때 있고 어려울 때 있으셨더라고요. 나는 이제 내가 한 30대 그룹 되니까 네. 10대도 될 수 있고 1등도 될 수 있는데 30대만 돼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올라. 내가 아마 우리나라 최고 성장, 고속 성장이 됐어요. 더 벌리자, 더해서 좀 하자. 그러니까 많이 벌리고 하면 위험한 거예요. 바둑도 대마 불사라는데 대마 죽으면 아주 살다. 그러니까 이 도전하면은 도전은 위험이 그만큼 달라요. 물 헤엄도 못 치면서 도전한다고 들어가면 빠져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위험한 게 많은데 나는 도전을 좋아해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뭐 도전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건설, 태양광, 금융에다 한 해에 2조를 넣었어요. 그때 2조면은 지금 금액은 다른 금액이죠. 몇십 조 된다고 봐요. 그 넣었는데 그 리먼 사태 났지. 네. 태양광은 중국 때문에 다 네. 망해. 전 세계가 다 망했어요. 네. 이렇게 운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봉상 아주 다 내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빚이 남을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래가지고 좋은 회사를 다 팔아서 빚을 하나도 없이 일단 했어요. 그 1년 만에 아마 그룹이 이렇게 된 건 틈일 거예요. 1년 만에 빚 다 갚고 이제 그러고도 남은 게 얼마냐. 남은 게 많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20몇 개, 6개 회사에서 10몇 개 회사 남았으니까 그것도 키우면 되는 거지. 내가 원래 10원도 없이 농촌에서 살던 사람이 이만하면 얼마냐.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을 우선 긍정적이니까 긍정적이 아니었으면 못 일어났어요. 난 한 번도 그렇게 하고도 아이고 이 돈 내 돈 아까운데 몇 조가 뭐야 몇 천억도 아까운데 이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나는 이거 뭐 또 다시 이렇게 뭐 원래 없던 사람인데 지금도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무슨 마음이 편했고 긍정적 생각하면 오늘 내가 기분이 좋고 의욕이 넘치고 자신감이 있으면은 면역력이 자동으로 생각을 해요. 오늘 기분 나쁘고 오늘도 더럽고 또 내 말씀도 부정적으로 안 된다, 죽겠다, 힘들겠다, 못 살겠다, 더럽다, 따분하다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이 잔뜩 들어가면 난 하는 것마다 안 돼. 이러면 재수없다고 그래. 재수없는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난 재수가 있어. 운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정신적으로 긍정적이 돼 있냐. 내가 긍정적이 돼 있으면 모두 희망도 있고 꿈도 있고 아까 얘기한 창의력도 있고 도전의식도 있고 도전이라는 게 늘 위험한 거예요. 근데 난 지금도 도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큰 회사를 못했을 거고 도전했기 때문에 잘 됐는데 도전하면서 공정이라든가 투명경영이라든가 건강관리라든가 긍정적인 이걸 갖추면 또 어려움은 인생이 누구나 어려움일 거예요. 아무 어려움 없던 사람도 갑자기 아파서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되는 것마다 내가 이렇게 말은 잘 되는 거 얘기하니까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거, 안 팔리는 거, 속 썩이는 놈 이게 얼마나 많겠어요. 안 되는 일도 많지 왜 그게 다 잘 돼요. 다 잘 되면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 네. 그룹도 다 잘 되는 데가 없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늘 많으면 그래서 회장이 필요한 거 아니야. 내가 또 해서 바꾸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그걸 뭐 아이고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힘이라는 책을 낸 것도 네. 젊은 사람들이 이건 꼭 봐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희망과 꿈과 자신감 그리고 에너지를 자기한테 넣을 때 에너지가 생겨요. 정말 오늘 하루 배불리 먹는 게 꿈이었던 소년이 지금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꿈을 또 키워주기도 하고 내 꿈 역시 그 사람들의 꿈을 키워주는 것이어서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까지 뻗어나가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하신 말의 힘, 긍정의 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